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1회가 실시됐습니다. 이 기본편 2월 6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이 해설 강의는 아무래도 합격하신 분들보다는 다음 회차를 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해설 강의로 활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합격하신 분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보신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이제 목표와 꿈을 향해서 이 한능검 자격증이 4급, 5급, 6급 자격증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다음 회차 52, 53, 54, 55회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개념 정리부터 오답 정리까지 이 완전히 이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개념 설명까지 가능한 유일무이한 해설 강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부터 50번까지 이 기본 4급, 5급, 6급을 넘어서 만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해설 강의로 1번부터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1회 기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좀 살펴봤을 때 지난 50회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온 약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할 수 있겠어요.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핵심이 이 근현대사 파트에서 일제강점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다음 회차 대비하시는 분들도 이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하시겠지만 근현대사에 대한 이 확실한 내용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항상 그렇듯이 정치사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정치사로 뼈대를 확 잡아주시고 사회, 경제, 문화 살붙이면서 이 기본 개념 강의 완벽하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또 이 해설 강의 특징이 옆에 1번부터 계속 이 내용들, 핵심들을 옆에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필기하시면서 함께 이 개념 정리, 오답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반드시 먼저 푸신 뒤에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제 출력을 먼저 하셔서 시험지를 다운받으신 뒤에 출력을 먼저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 해설 강의로 들어가셔야 돼요. 또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1번은 맞았으니까 2번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번을 맞았다 하더라도 보기 1, 2, 3, 4번을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모르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론 정답이 1번이라 하더라도 내가 3번은 좀 아리까리했다, 헷갈렸다 싶으시면 제가 옆에 이제 해설을 다 해드릴 거라서 필기해 두시고 요 부분만 노트에 따로 기재해 주시면서 오답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점수 확인을 하시면 실력 점검에 불과합니다. 문제 푸는 건 실력 점검이에요. 이 실력 점검을 넘어서 자신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끔 이렇게 점수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오답 정리가 필수입니다.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해주시면서 그 다 50번까지 끝난 다음에는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하시고 그 부분만 이제 열심히 숙지를 하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점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냥 실력 점검으로 넘겨시선 안 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항상 1번 문제는 선사시대 문제가 출제가 되죠. 유물과 유적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 어느 시대인지 자 한번 가볼까요? 키워드 여기 있네요. 고인돌.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재현했다. 그리고 지배자가 있었다. 청동기의 특징이죠. 청동기. 신석기는 농경목축의 시작이 되겠고 청동기의 특징하면은 이 계급 발생, 벼농사의 시작, 요게 핵심이 되겠어요. 키워드 싸움이라는 거 항상 알고 계실 거예요. 공부하시면. 요 고인돌이 이제 큰 핵심이 되겠고요. 이 고인돌을 통해서 청동기인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돌.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자, 우경은 소로 농사를 짓는 깊이가리를 의미합니다. 소를 통해서 땅을 깊게 갈아서 수확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우경은 철기시대가 되겠습니다. 철기시대의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고요. 우경이 시작된 거는 삼국시대, 그리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것은 고려시대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철기의 특징이 되겠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동 생활을 하니까 비를 피하고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동굴에 들어간다거나 막 지은 집, 막집에서 생활을 하죠. 2번은 이제 구석기의 특징이 되겠고요. 3번이 핵심이에요. 이거는 심화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청동기의 이 벼농사, 키워드가 이제 벼농사인데 청동기라고 해서 청동만 쓰지 않죠. 청동기는 석기의 발전과 청동의 시작입니다. 당연히 석재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청동기의 반달돌칼 키워드 제가 이 동그라미 두 개를 활용해서 청동 이렇게 써 있다고 개념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반달돌칼 청동기, 벼농사 청동기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농경 목축이 시작이 돼서 동물 가죽 입고 농사를 지으면 땀띠가 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기 위해서 의복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의 특징이죠. 정답은 3번이고 굉장히 잘 출제되는 빈출 부분으로 반달돌칼 문제가 출제됐어요. 다음 회차를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자면 신석기의 뭐 빗살무늬 톡이라던가 갈판, 갈돌 이런 신석기의 특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요거 유추할 수 있겠죠. 1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2번 가볼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자, 무용총 나왔습니다. 무용총. 문화파트로 바로 출제를 했네요. 수렵도. 자, 지금 동물 사냥을 하는 이 그림. 무용총. 용맹무쌍한 이미지. 삼국 중에 고구려의 특징이 되겠네요. 삼국시대 문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삼국시대에서도 고구려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키워드는 무용총의 수렵도였어요. 무용총. 무용총의 키워드네요. 고구려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아, 문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정근대사 난이도가 역시 좀 있었어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무령왕의 특징이었죠. 백제 무령왕. 심화편에 나올 법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무령왕의 령자. 령자 키워드로 보시면 령이 위에 짝대기 두 개 있잖아요. 이가 두 개 있구나. 22담로. 요게 키워드입니다. 요게 령자의 리을 가져오셔서 22담로. 요렇게 잡으시면 쉬워요. 2번.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한무제의 침략으로. 무시무시한 황제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한 나라는 위만조선이었습니다. 위만조선. 또는 이제 뭐 고조선이라고 해도 되겠죠. 3번.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자, 신지의 시옷 볼까요? 시옷. 시옷으로 시작하는 사만의 지배자 명칭이죠. 사만. 4번 중요합니다. 제가 개념 강의 때 이런 민생안정책 분명히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진대법. 하늘처럼 떠받드는 왕. 고국천왕 때 민생안정책으로 진대법을 실시했잖아요. 고국천왕은 바로 고구려의 왕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국천왕 진대법이 출제가 됐어요. 진대법 워낙 중요하니까 이번 51회차 기본 문제 2번에 진대법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가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창작 뮤지컬 김수로왕과 허황호. 알에서 태어나 가를 건국하였다고 전해지는 김수로 왕이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을 만나 혼인하게 된 이야기를 한 편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자, 김해라는 키워드까지도 나오네요. 김해에 만들어진 나라, 김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되겠고요. 김수로 왕이 나와 있죠. 금관가야의 특징입니다. 금관가야. 3번 금관가야. 삼국시대 문제죠, 역시. 금관가야. 키워드는 김수로왕이랑 김수로왕이 세웠으니까 김수로왕이랑 이 김해 지역이라는 거 요거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 가야 하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야 철, 가야 토기, 철과 토기. 낙랑과 왜 철을 수출하였다. 가야의 특징이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조선 후기의 특징입니다. 자, 참고로 이건 필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고려 말기에 모내기법이 중국을 통해서 보급이 됐어요. 보급. 그리고 조선 초에도 남부지방, 일부 남부지방만 모내기법을 실시하다가 직파법으로 돌려버려요. 모내기법은 물이 풍부하게 있어야 돼서 물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모내기법을 이제 없앴고 조선 후기에 수리시설을 확충한 뒤에 모내기법을 전국으로 확대시켰죠.
전국 확대. 조선 후기의 특징이에요. 전국 확산 조선 후기. 다음 3번.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두었다. 물가 안정기구. 저는 요런 키워드로 가는데 상공업을 평평하게 해주는 창고다. 물가 조절기구. 곡식이 가격이 폭등하면 상평창에서 곡식을 좀 풀어서 가격을 좀 다운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 상평창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존재하죠. 그리고 선조 때 이름을 선해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조선시대 이 상평창을 선해청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같이 참고로 좀 파악해 두십시오. 4번 활구라고도 불린 은병을 제작하였다. 고액화폐 은병은 고려시대 의천의 제의로 숙종 시기에 제작한 고액화폐가 되겠습니다. 제작은 했지만 널리 활용되지는 않죠. 화폐 문제도 잘 출제할 수 있고요. 주로 조선 후기에 일반화가 된 상평통보하고 고려시대 이 처음 등장한 화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조선 후기는 상평통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은병은 고려시대, 숙종 좀 3점으로 나오면 의천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이것도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천의 제안으로 고려 숙종 시기에 은병을 제작하였다. 3번은 이제 가야의 특징이었어요. 4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삼국시대 문화파트 나왔네요. 여러분 문화파트 언제 공부합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항상 강조드려요. 삼국시대 문화사입니다. 자, 국보 21호 이걸로 못 풀죠. 밑에 가볼까요? 2층 기단 위에 3층에 탑신을 세우고 키워드 바로 나왔잖아요. 3층. 3층이래요. 3층. 이거 3층보다는 높아 보이는데요? 이거 5층인데? 이거 탈락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여기 3층이고 요거 3층이네? 여기 또 3층이라고 써있죠. 우리 기본은 또 이렇게 3층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3층 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키워드 여기 있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요거 핵심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불국사 3층 석탑, 소위 말해 석가탑에서 발견이 됐죠. 석가탑.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 뭐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많이들 맞추셨을 거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무려 지금 보니까 무려 여러분 3점 냈어요. 3점. 굉장히 높은 이 점수로 4번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이거 이제 다들 많이 맞추셨을 것 같고요. 이거 틀리셨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에 문화재 집중암기를 하시고 당일날 적용하시는 그런 식으로 문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자, 밑줄 그은 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나는 신라 23대 왕으로 1대, 2대, 3대, 4대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23대 왕으로 못 풀어요. 키워드 여기 있잖아요. 병부 설치, 율령반포, 신라의 율령반포. 율령을 한 글자로 줄이면 법이죠. 법흥왕입니다. 삼국시대 정치사 문제가 되겠고요. 신라의 법흥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법흥왕의 업적을 찾는 문제인데, 자, 법흥왕은 비읍 키워드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요 비읍 키워드, 법흥왕의 비읍. 첫 번째 병부 설치, 국방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부 설치의 비읍, 그 다음 중요한 거, 불교 수용. 잘 출제하는 우리 신라 3인방 있잖아요. 지법진, 지석진 아닌 지법진,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다음 회차 때 지증왕 또는 진흥왕 낼 수 있어요. 우선은 법흥왕이 나와 있고요. 불교 수용 정답 2번 찾아내실 수가 있겠네요. 1번 노급 폐지. 왕권을 강화하면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통일신라예요. 독서 상품과 갑자기 시험 보라고 하니 진골들의 원성이 자자하더라.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왕이 직접 순행을 가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때의 특징이죠. 진흥왕. 법흥왕의 비읍으로 충분히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 불교공인 법흥왕이었어요. 여기 불교까지 써놓을게요. 제가. 불교. 6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삼국의 대외관계.
이것은 백제가 외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화유산입니다. 이걸 문화사로 보긴 좀 그렇죠. 이거 정치사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입니다.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 때 중국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으로 이제 칠지도를 하사해 줬잖아요. 칠지도. 7개의 칼날. 칠지도 하사. 백제와 일본의 교류, 외와의 교류를 잘 보여줍니다. 7개의 칼날 칠지도.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은 고구려의 불상이고요. 앙불구는 조선시대 해시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앙불구. 호명그릇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신라 뇌물마립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되겠어요. 뇌물마립 간의 요청으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구를 격퇴해줬고 함정으로 3번을 파놨네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호명그릇. 4번 칠지도가 근초고왕 때 일본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칼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7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1점짜리네요. 7번. 우리 신라에서는 가 때문에 큰 제주와 공이 있어도 진골이 아니면 승진에 제한이 있지 않는가. 그러게 말일세. 심지어 지배 크기도 제한하고 있지. 이것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이것으로 무너집니다. 신라 뼈다귀의 품격. 신라 골품제 문제를 출제했네요. 성골, 진골, 육두품, 골품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쉽게 나왔습니다. 자, 화랑도를 개편한 것은 진흥왕 때 일이 되겠고요. 진골자제들 화랑과 평민자제 낭도의 결합어 화랑도. 그러니까 신분 융합을 도모하고 이 청년들의 교육을 담당한 제도라 보시면 되겠고요.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가 되겠습니다. 신라 귀족회의. 4번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의 아들을 수도 금성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인질제도가 되겠죠. 인질제도. 자, 신라에는 인질제도로 상수리 제도가 있고요. 비슷한 걸로 이제 고려 시대 기인제도가 있어요. 요거 쉬운 방법 있잖아요. 자음 따서 신라의 시옷, 상수리의 시옷, 고려의 기역과 기인의 기역 이렇게 정리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저희 강의에서만 이런 자음 모음 키워드 쏟아지게 나오는 걸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많이 쉽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전투로 오른 것은 자,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 통했구려. 전쟁에서 이겨 공임이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전쟁을 멈추는 것이었다. 자, 요것만 나오면 심화편이에요. 근데 우리 기본편에서는 키워드를 더 주고 있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우중문에게 보낸 시. 여기 또 다 써있잖아요. 수혜장수. 자, 수나라를 을지문덕 장군이 격파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수 키워드. 살수대첩 2번이잖아요.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수나라는 사수대첩,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 요거 2개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또 안시성 전투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쵸? 살수대첩이 되겠고요. 명량대첩은 임진왜란, 조선 임진왜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이 되겠고요. 황산대첩. 요게 이번 50일의 심화편에서 나왔어요. 고려 말기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의 황산대첩. 제가 키워드 드립니다. 이성계의 황산대첩. 그래서 앞에만 따서 우리 조선 2명의 라이벌 중에 주리론을 강조한 이황 키워드가 있어요. 이성계, 황산, 이황 키워드 이렇게 잡으시면 조금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은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 고구려 대외항쟁 문제가 되겠고요. 대외항쟁. 그 중에서도 수나라와의 관계. 살수대첩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8번에 2번이었습니다. 실판이 좀 비좁으니까 옆에는 제가 정리하고 9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신라 촐락문서입니다. 3점이네요. 역시 좀 난이도가 있죠, 이 문제는. 신라 민정문서 문제가 나왔어요. 3년마다 기록한 청주 지역의 4개 촌락의 경제 상황을 기록한 문서가 되겠어요. 문서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뽕나무 숫자, 잣나무 숫자, 말 숫자 이런 거 왜 기록했을까요?
세금 거두려고 기록했겠죠. 세금 거두려고. 여기 있잖아요.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 작성되었다. 4번이 정답이죠. 촌락문서에 건국 이야기가 수록돼 있으면 이상하죠. 요거는 삼국유사.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했다. 좀 굉장히 그럴싸한데 이건 조선시대 왕실의 행사를 정리한 의궤입니다. 의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팔만대장경하고 조선 왕조실록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신라 민족문서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걸 왜 만들었을까? 경제 상황을 세금 걷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연결하시면 되겠죠.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공부까지 하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뭐 2번 의궤를 모르셨다. 그럼 반드시 오답 정리 노트에 오답 노트에 정리하셔서 암기하시고 나서 다음 회차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동성국 나와 있네요.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서 크게 성장한 나라 발해입니다. 빼놓지 않고 항상 나오는 문제. 발해 전성기 때죠. 발해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게 됐고 대조영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발해의 특징을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1번 사근육 지나면 조선 세종대왕 때 현재 우리나라 영토가 완성됐죠. 2번 서인성 전투에서 싸우는 김윤후 고려시대 몽골과의 항쟁입니다. 몽골과의 항쟁. 3번 당나라의 등주를 선제빵을 알렸어요. 엄청나죠. 발해 무왕 때 당나라 등주, 즉 당나라의 산둥지방을 선제 공격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발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4번은 근현대사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1866년 흥선대원군 시기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문제 잘 만들었네요, 이거. 2점짜리지만 굉장히 잘 만든 문제가 되겠고 발해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해무왕의 당나라 선제공격. 다 싸우자 무왕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죠. 당나라 선제공격.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가볼까요?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한국사의 꽃 시기사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난이도가 있다 보니 3점을 줬군요. 경순한 김부가 항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라 말기의 왕이 되겠어요. 우리 태조께서는 신라의 왕경을 경주로 개편하고 신라의 김부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고려의 건국과정 문제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고려의 건국과정, 조선의 건국과정은 단골이에요. 단골. 고려의 건국과정이고 신라가 고려에 투항하는 바로 그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고려가 먼저 세워져야 될 거고요. 그죠? 고창전투에서는 고려가 후백제 견훤과 싸워 승리한 전투입니다. 고창전투 이후에 신라가 투항하고 후백제 신검과의 1, 2천 전투를 통해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이 사이 라가 되겠습니다. 고창전투는 후백제 견훤과 그리고 이 고려의 싸움, 고려의 승리가 고창전투예요. 난이도가 좀 있죠. 그리고 나서 견훤이 귀순을 하고 신라가 투항을 하고 마지막 1, 2천 전투. 이거 중요합니다. 고려의 건국과정. 다음 회차는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이 나올 수 있어요.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 꼭 공부해 두세요. 요거는 중요한 거라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광종. 자, 여러분 개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다 같이 외쳐야 되겠죠? 왕권 광화 광종 우리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왕권 강화 광종. 고려 광종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광종은 제가 또 키워드 기억, 쏟아지는 기억으로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과거제, 노비안, 건법, 칭제, 건원, 광덕, 준풍, 공복, 재정, 기억 쏟아집니다. 찾아볼게요. 여기 먼저 광덕, 준풍, 과거제, 나머지 기억 들어가는 거. 노비안, 건법. 정답 3번이네요. 훈요 10조. 내가 왕이라니 태조의 특징이잖아요. 히읗 키워드.
첫 번째가 호족과의 관계 히읗, 두 번째가 흑창설치, 민생안정책, 흑창설치, 세 번째 훈요 10조의 히읗. 내가 왕이라니 허허허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교정도감은 우리 고려시대의 무신정권 최충원입니다. 고려 최충원. 12목 한글로 쓰세요. 12목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유가 있죠? 12목의 시옷 갖고 와서 시옷으로 시옥하는 고려 성종의 특징이에요. 개념만 확실히 숙지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광종이 출제가 되었기에 다음 회차는 고려 태조왕건 또는 성종 요게 단독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예측되시지 않습니까? 12번의 광종 문제. 자, 13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거란의 3차 침략 때 땡땡이 귀주에서 적의 대군을 격파했어요. 1점이네요. 자, 요거 키워드 드리잖아요. 고려시대 대외관계 문제 중에 거란의 3차 침략을 출제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요 키워드 거란은 기억이고 3차니까 기억이 3개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죠. 강, 감, 찬해, 귀, 주대첩. 기억이 3개. 3차 침략, 강, 감, 찬해, 귀, 주대첩.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서희, 강동육주, 거란의 1차 침략 당시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한 서희가 되겠고요. 윤관은 이응이잖아요. 이응. 여진과의 관계. 별무반을 편성해서 동북구성을 축조한 윤관 장군. 최무선은 고려 말기 화포를 활용해서 왜구를 격퇴한 우리 고려 말기 신흥무인 세력이 되겠습니다. 신흥무인이죠. 신흥무인 세력. 강감찬이 정답이었어요. 13번에 1번. 강감찬의 귀주대첩 기억 3개 거란의 3차 침략입니다. 14번 가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이곳 항파두리의 성을 쌓고 몽골에 맞서 끝까지 싸우자. 뭐야? 왜? 얘는 항복을 안 한대요. 누군 항복했나 봐요. 고려 정부는 항복했죠. 마지막까지 저항한 삼별초가 되겠네요. 이 시기니까 이제 고려 후기, 고려 삼별초하고 시기 사이 문제가 되겠고요. 삼별초의 항쟁이 나와 있고 그 다음 가가 있고요. 뒤에 거 볼게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시오. 고려 말기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원간섭기가 들어가야죠.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정치, 자주개혁정치로 이어집니다. 1번, 별무반이 편성된 것은 항상 한국사 흐름으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대외항쟁 중에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몽골과의 관계 순이죠. 이거는 이전입니다. 이전. 윤관의 별무반, 여진과의 관계가 되겠고요.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건 신라 말기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은 문벌귀족 때입니다. 문벌귀족 사회 때. 변발, 원나라 머리 스타일, 호복, 원나라 복장, 몽골족의 복장, 원간섭기 때 원나라의 영향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게 되었죠. 4번이 정답이었어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 한능검 심화에서 살짝 나올 법한 문제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요. 개념 확실하게 숙지하신 분 계시면 과감하게 심화 한번 도전해보세요. 51의 심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기본 100점 맞으시는 분들 심화 충분히 1급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개념 강의만 제대로 되신다면. 근데 좀 여유롭게 흐름 파악 정도 생각하시면 이제 기본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이거 잘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 가볼까요? 다음과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저 이런 거 좋아요. 문제 풀면서 공부가 되잖아요.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다른 색의 흙을 메운 뒤에 구워라. 이거 뭡니까? 고려시대 문화 파트고요. 상감기법이에요. 상감기법. 흙으로 모양을 만든 뒤에 굽기 전에 판에서 다른 흙을 집어넣고 구우면 그 모양 그대로 다른 색의 무늬가 만들어지죠. 대표적인 고려 상감청자가 등장합니다. 상감기법. 이름 외우실 필요 없고 요런 데 다 키워드 주죠. 상감기법. 그죠? 예, 3번은 고려 전기 순청자. 상감기법의 이 고려의 독자적인 상감청자, 순청자 다음이 상감청자가 되겠고요. 백자는 조선 중기,
사림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백자가 등장합니다. 백 들어가면 조선이에요. 기마 인물형 토기는 토끼? 톡인데 이거 오탈자인 것 같은데요. 이 기마 인물형 토기는 신라시대 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시대 유물. 이렇게 정리할게요. 16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작물로 옳은 것은 문익점. 세 글자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간섭기의 문익점이 뭐 갖고 오죠? 목화씨 갖고 왔잖아요. 2번이 정답이에요. 인삼은 우리나라 예전부터 있었던 토종 작물이고요. 고구마하고 옥수수는 이 조선 후기에 청나라를 통해 들어오는 외래 작물입니다. 고구마 옥수수의 원산지가 아메리카예요. 그러니까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의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고 유럽에서 청나라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에 들어온 작물. 이거 인삼은 우리나라 토종 작물이고 목화씨는 이 고려 말기에 문익점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추위를 예방하는데 활용이 됐죠. 16번 고려 문익점. 워낙 유명해서 그쵸? 목화씨. 다음 17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어려운 난이도 과전법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과전법이 등장한 것은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고려 말기에 등장한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전법.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의 세력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이후 창왕과 공양왕을 연달아 세운 뒤 공양왕 시기에 수조권을 경기도 지방에 수조권을 지급한 거,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지급한 개념이죠. 전직 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4번이 되겠고요. 과전법 다음에는 세조가 직전법을 단행하고 그 다음 성종이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로 바뀌게 되죠. 고려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각 시대별 수조권 개념은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시대별 수조권. 신라의 노급 관료전, 고려의 전식과 제도, 조선의 과전법부터 관수관급제. 핵심입니다. 핵심. 나오죠, 항상. 별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1번 공인이 등장하게 된 이제 배경이 된 것은 대동법. 특산물 대신에 쌀과 동전으로 내라. 2번 토지 소유자에게 지게를 발급하였어요.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토지조사, 양전을 실시한 뒤에 양전사업, 토지조사를 한 뒤에 토지문서, 근대적 땅문서, 지게를 발급하게 됐고요. 3번은 전식과, 고려시대 전식과에 대한 내용이네요. 17번 문제 아주 좋네요. 이거 3점으로 해도 괜찮았을 법한 문제인데 2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과전법과 관련된 내용, 수조권 개념 문제 출제됐어요. 18번 가볼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만월대, 선주교. 선주교? 충성의 아이콘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를 외치다가 그냥 확 죽은 바로 고려. 개경에 있습니다. 개경. 개경은 지금의 개성이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공주는 백제의 유적지입니다. 백제의 수도가 되겠고요. 웅진이에요. 웅진. 자, 전주에서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완산주죠. 완산주. 철원은 후고구려가 마진태봉으로 이름 바뀐 이제 뭐 국례, 마진태봉. 수도 철원으로 천도한 뒤에 나라 이름을 이제 뭐 마진태봉으로 바꿨죠. 후고구려의 특징이 되겠고, 고려의 이런 문화유적지는 개성, 과거 고려시대 개경이 되겠어요. 자, 18번은 원래는 송악이라고 불렸고요. 고려 수도가 되면서 개경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본편은 이렇게 위치 문제를 잘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기본편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기관. 조선시대 교육기관. 옳지 않은 것. 자, 경당. 와, 난이도 있네요. 자, 경당은요. 고구려에서 만든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는 경당입니다. 지방에 만들었죠. 지방에. 1번 틀렸네요. 고구려는 경당과 태학이 있습니다. 태학도 같이 알아두세요. 태학은 중앙교육기관이고 지방엔 경당을 설치했죠.
조선시대 이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습니다. 향교. 3번 오직 성균관, 성리학만 가르치는 성균관은 조선시대 학교의 이름이 되겠고요. 사림들이 세운 서원이 조선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죠.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서원까지. 좋은 문제 나왔네요. 경당은 고구려였습니다. 자, 20번 조선 정치사 문제입니다. 조선 정치사. 조선의 정치기구. 다음 회차 때는 고려 정치기구를 낼 수도 있겠는데요. 이성육부와 관련해서 문제 출제할 수 있겠죠. 자, 조선의 중앙정치 중 하나였고요. 음영이요. 왕이 비서기구인가 봅니다. 왕명출납. 도승지는 들라. 6명의 승지가 있었다. 왕의 비서기구 승정원. 3번이 정답입니다. 1번 사간원. 왕에게 간쟁을 하는 부서. 사헌부. 비리감찰하는 부서. 홍문관. 자문하는 부서.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을 묶어서 우리는 3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한번 진행해 봤고요. 칠판 한번 정리하고 21번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21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능검 기본에서 볼 수 있는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들, 위치를 대놓고 물어본다거나 저서를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 우리 기본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죠. 21번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경국대전 완성 성종, 우리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 성종 시기에, 조선시대 성종 시기에 경국대전이 편찬이 됐고요. 경국대전뿐 아니라 국조오래일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이 성종 시기에 쓰게 됩니다. 택리지는 조선 후기 이중환이 쓴 인문지리서가 되겠고, 농사직설 중요하죠. 세종대왕, 우리나라 농업기법서, 이거 워낙 중요합니다. 농사직설. 동의보감은 광해군 시기에 허준이 완성한 우리 백성들의 이런 인체를 바탕으로 만든 종합의학서적이 되겠어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시기 허준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 완성 성종. 2번이 정답이죠. 자, 22번 가볼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하, 혈량과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하, 훈구들의 공로를 삭제해 주시옵소서.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사화 중에 조광조 문제가 나왔군요.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기묘사화. 조광조는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단행했고요. 전하, 왜 우리는 성리학의 나라인데 아직도 도교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교관청인 소격서를 배지해 주시옵소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거중기는 정약용, 수원화성과 연결시킬 수 있고,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쌍지읒으로 정조 시기 정약용의 거중기.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이 아닙니다. 조선 경국전은 조선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이죠. 고려의 도전 정신이 뛰어난 우리 정도전이었고요. 만권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한 것은 고려 안향의 제자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4번 어렵죠. 4번은 이제 심화편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재현 하면은 성리학적인 사관에 입각한 사리학이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조광조의 소격서 폐지, 조광조의 특징이 나왔어요. 잘 나옵니다. 조광조. 23번 가볼까요? 자, 동경대전, 용담유사, 최재우, 시천주, 인내천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과 관련된 문제를 또 이렇게 냈네요. 23번 동학. 근현대사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전근대사 파트,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의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게 됐어요. 대종교는 단군을 믿는 종교로 나철 오기호가 창시했죠. 나철 오기호. 단군이랑 연결시키세요. 단군. 원불교는 근검절약을 강조한 박중빈의 새생활운동, 박중빈의 원불교. 천주교는 크리스트교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가는 서양의 이제 하나님 믿는 종교죠. 천주교. 다른 말로 서학이라고도 합니다.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름을 동학이라고 정했죠. 동학 문제가 1점짜리로 출제가 됐네요. 자, 24번 가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수치체제의 정비 별표 워낙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에 수치체제 세 가지 핵심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세금을 토지세를 완전히 4에서 6도로 고정을 시키는 영정법. 그 다음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라 대동법. 군포를 균등하게 한 필만 내라 한 포만 내라 균역법.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핵심이 되겠고요. 영조 때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라 대동법 광해군 시기에 시작이 되었고 숙종 때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영정법은 인조 시기에 이 토지세를 4에서 6도로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시켜주는 제도였었고요. 직전법은 세조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개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헷갈리시는 게 있으면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오답노트에 정리하시면서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이 4개 모두 단독 문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잘 만든 문제고요. 이런 건 한 2점 줘도 충분한 문제였는데 1점으로 출제를 했네요. 25번 가볼까요? 25번.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자, 유형원이 나와 있습니다. 유형원의 개혁안 반개수록을 저술하였다. 중농학파 문제. 조선 후기 중농학파. 유형원이죠. 유형원은 반개수록에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요걸 주장했죠. 그죠?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균전론. 유형원의 균전론.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분배, 균전론에 대한 문제 1번이 정답이고요.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내용으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중농학파 하면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 중상학파로 홍대용, 유수원, 그 다음 박지원, 박재가 이들의 주장과 저서까지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되겠어요. 유형원의 반개수록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예결사 제창은 고려시대 진울 스님이죠. 진울. 훈련도감을 창설한 것은 선조, 임진왜란 도중에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직업군인 훈련도감 창설은 조선 임진왜란 도중이 되겠고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이다. 우리 이렇게 또 키워드 잡았죠. 와, 민 키워드. 공민왕의 전민 변정도감. 유형원의 균전론 또는 균전제 실시. 이건 개혁안이었어요.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26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니까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님 나와 계시네요. 곽재우 장군님 의병장이었죠. 그 다음 북벌을 주장하고 있네요. 북벌. 아, 홍희 장군, 곽재우 하면 임진왜란이고 가시기가 있고요. 북벌은 언제죠? 효종 때죠. 효종 때. 여기는 선조의 임진왜란이고 광해군과 인조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광해군 또는 인조. 그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군요. 1번. 서경천도 운동, 고려시대 묘청, 고려시대 문제. 2번. 위화도 회군, 조선의 건국과정. 3번. 광해군이 쫓겨나고 있군요. 인조반정. 인조반정 바로 여기 들어가네요. 3번이 정답이네요.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조선 전기 세종대왕 때 스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하게 됐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광해군 인조. 임진왜란 이제 선조니까요. 선조. 임명선, 광인효, 조선의 왕들의 이름만큼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7번이에요. 다음 경문이 작성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지역, 관서지역은 여기입니다. 평안도 지역입니다. 평안도 지역. 평안도 지역이 지금 평안도 놈이라고 막 무시당하고 있다. 평안도 지역, 조선 후기 순조 때 농민봉기 일어났잖아요. 홍경래난이 일어납니다. 홍경래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홍경래난이 일어났고요. 무신 정권이 이제 생긴 것은 고려시대. 별기군은 근현대사 1881년 별기군 창설. 최치원의 시무 12여 조는 신라 말기 진성여왕 시기. 조선 후기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이 매간매직이 성행해졌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지는 시기라 할 수 있겠어요. 4번이 정답이죠. 심화편에서는 철종의 이 진주농민봉기와 삼정 이정청 설치까지 이렇게 나왔고 기본편에서는 홍경래의 난을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시대별 노란색으로 이제 써놓을 건데요. 여러분 반드시 시대별 농민봉기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라시대의 농민봉기 하면 원종해노의 난과 원종해노의 난, 적고적의 난, 고려시대 무신정권 초기혼란기 때 일어난 이 망이망소이의 난, 효심김삼이의 난, 조선 후기 삼정의문란과 세도정치기, 이 홍경래의 난과 진주농민봉기, 진주농민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임술농민봉기로 터져나가는 이 시대별 농민봉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각각 정리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28번 갑니다. 가인물이 집권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소식 들었는가? 우리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겠다는군. 양반에게 세금 걷는다고? 백성들 기분 좋죠? 호호호호 양반 세금 낸대. 호포제 흥선대원군입니다. 호포제 흥선대원군 근현대사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1번 장용영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짱용영, 짱용영, 정조, 정조 짱용영. 척화비 흥선대원군의 외세와의 관계 병제병신척 기억나실까요? 제가 개념 강의 때 우리 유병재 씨 활용해서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병제병신척, 척척, 척화비 흥선대원군 2번이죠. 청해진은 장보고 대사가 되겠고요. 칠정산, 우리나라 역법서, 시간을 정리한 세종대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어요. 1번은 단독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문제였습니다. 자, 29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문화파트 문제가 나왔네요. 29번.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궁사랑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조선의 법궁이자 북궐이라고도 불렸던 가의 아름다움을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감상하세요. 땡땡궁 근정전, 땡땡궁 경회루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경복궁이죠. 경복궁. 조선 문화사가 되겠고요. 경복궁 문제가 나왔네요. 경복궁 근정전이잖아요. 경복궁 근정전. 많이들 놀러 가시는 견학을 가는 우리 아름다운 문화유산.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가 흥선대원군 때 재건, 중건이 다시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발행한 화폐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한 개당 100배 가치의 돈을 갖고 있는 당백전. 원에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 강제징수. 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0번 가볼게요.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런 거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이후. 근대사 문제가 되겠네요. 조사시찰단이 비밀리에 갔죠. 1881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비밀리에 일본으로 떠난 조사시찰단이 돌아왔습니다. 1881년 이후를 묻는 문제입니다. 삼정의정청은 1862년 철종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1862. 어제연의 이 신미양요 1871년이죠. 이모군란 1882년 정답 2번이고 제네럴 셔머노는 1866년. 연도를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흐름을 정리하시면 근현대사는 항상 흐름 싸움이잖아요. 흐름 파악만 제대로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조사시찰단 이후에 이모군란 이렇게 연결됩니다. 31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현대사입니다. 계속. 가상편지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는 농민군의 일원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단다.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하고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했다고 하고 있고 농민입니다. 전주 화약이잖아요. 키워드가 그러면. 전주에서 화해했다. 농민. 그 다음 밑에 한번 또 키워드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점령하고 조정을 압박하니 다시 나서게 되었다. 또 키워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네요. 전봉준. 동학농민운동이네요.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는 가기구 좌요고.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원,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설치했죠. 집강소가 있고요. 정부의 자주개혁기구 교정청 설치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기기창, 무기 창고, 근대 무기공장.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가 고려시대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개편이 됩니다. 고려시대. 통리기무하무는 1880년 개화 담당 부서
통리기무화문을 만들었죠. 통리기무화문은 개화 담당 부서입니다. 개화 담당 부서. 집강소. 집강소는 농민자치기구.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왜 32번이라고 썼지? 31번이었어요. 32번 가볼까요? 검색창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 난이도 있는 문제 나왔어요.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으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제 관세 협정. 세금을, 일본 물건에 세금을 매기게 됐고, 일본에게 최애국 대우를 주었으며, 우리나라 쌀을 워낙 많이 가져가니까 방공령 조항을 넣어놨죠. 요 세 가지가 조일통상장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함경도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했지만 한 달 전에 선포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게 무마되고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단발령은 을미개혁 당시 1895년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시행하였고 유생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으로 이어집니다. 삼림령, 어업령, 회사령, 광업령은 모두 일제강점기 1910년대 각종 령들은 대부분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발표한 일제법령이었죠.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33번 가볼까요? 하얼빈 11.6 10월 26일 이토를 외치고 쏴 죽인 우리 안중근 의사. 이토를 쏴 죽인 안중근 의사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신 분이 안중근 의사예요. 1번이 정답이고요. 영남만인소를 주도한 건 이만손입니다. 이만손. 1881년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조선의용대는 1938년 김원봉이 조직을 했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헤이그 특사는 1907년 고종황제의 비밀 지령으로 이준, 이휘종, 이상설이 파견 갑니다. 1907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33번에 1번이 정답이었어요. 34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인형이 나와 있네요. 나인형은 이제 나철이라고도 합니다. 나인형은 진술하기를 광무 9년 11월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준 세조약. 외교권 강탈 1905. 을사늑약이네요. 외교권 강탈. 외교권 강탈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을사늑약은 크게 두 가지. 외교권 강탈이랑 통감부 설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최애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 미국이랑 처음 최애국 대우를 명시시켰죠. 처음 체결합니다.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역시 이거 외국이군요. 이건 서양.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서양이고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4번 을사늑약으로 통감부 설치. 쉽게 생각하세요. 조선을 통째로 감독하겠다. 완전 노골적으로 이권 침탈을 하는 게 을사늑약, 다른 말로 을사조약, 다른 말로 2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35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라이징선 석유회사. 요것만 나오면 요건 심화 문제를 할 수 있겠는데 기본편이다 보니까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으로 29년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나와 있네요. (192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대표적인 농민운동은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운동으로는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죠. 원산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 35번에 4번이었고요. 3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올 게 나왔습니다. 세시풍속 문제입니다. 근데 정월대보름이라고 하잖아요. 좀 쉽게 나왔네요. 이 정월대보름,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정월대보름의 불엄깨죠. 쥐불놀이하고 오곡밥을 먹는데 창포문에 머리 감기는 단오때 하는 거죠. 이거 2번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었어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문제는 기본에서 자주 나옵니다. 세시풍속. 제가 우리 한준사 카페에 세시풍속 특강 올려드렸어요. 세시풍속 특강이랑 다 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꼭 공부하시면서 특강 한번 쭉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특강 자료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저희 한준사 카페 가보시면 인물사 특강 따로 올려놨죠. 그쵸? 한국사 인물사 특강 따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 정근대사 총정리 영상도 있고 근현대사 3부작 영상도 있고요. 세시풍속 영상 특강별로 다 올려놨습니다. 활용하십시오. 아낌없이 최신 자료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활용해서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37번 가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병, 군사경찰로 명칭 변경, 헌병경찰 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군사경찰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왜지요? 3.1운동 때문이죠. 그러면 1920년대 특징이 되겠어요? 헌병이 일반 경찰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경찰 수가 3배로 증가하였고 사회주의가 확산되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를 체포해 갑니다. 지금 이게 4번이 아니네요. 자, 문제 한번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군대 내 경찰 직무를 수행하던 헌병이 군사경찰이라는 새 이름을 달았다. 이거 우리나라 거구나. 이거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 제가 헌병만 보고 일반 경찰로 잘못 봤네요. 이거 실수했어요. 너무 빨리 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꼼꼼하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헌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군사경찰이라고 쓰죠.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헌병은 일본식 표현으로 국권 피탈 이후에는 일제가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던 시기가 있었다. 여기 있네, 여기. 헌병경찰 제도 실시하던 시기 1910년대였어요. 깜짝 놀라셨겠다, 푸시면서. 10년대 칼차고 수업하면서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로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이번 1920년대 브나로드 운동. 동아일보에서 주도했죠. 1920년대 브나로드 운동.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는 유생 1882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독립운동가 1925년에 치안유지법 만들어졌고 이 이유가 되겠어요. 10년대는 1번밖에 없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것만 보고 제가 일반 경찰인 줄 알았어요. 순간. 군사경찰. 현재 이 병과가 군사경찰로 바뀌었습니다. 자, 38번 가볼까요? 밑줄근 만세시위. 자, 독립운동 문제인가 봅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경고문입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 선항도 3대 독립운동이 있었죠.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탑골공원의 독립선언 선항독은 3.1운동이잖아요. 순종의 인산일에 전개된 것은 1926년 60만세운동.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났어요. 만주, 연해주, 미주 세계로 확산된 것이 3.1운동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됐다가 전국으로 확산, 해외로 확산 3.1운동이었죠. 황무지 개간 요구 철회. 땅을 보호하자, 보호하네. 연두를 먼저 써서 보호를 한 20번 한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 규탄은 독립협회에서 주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령도조차 저지, 한러은행 폐쇄, 독립협회의 역할이었죠. 정답은 3.1운동 2번이었네요. 39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정책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자국의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기 위해 20년부터 추진한 정책. 토지 생산량을,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다 가져갔죠. 생산할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34년까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시행된 뒤에 1938년 이후에 다시 재실시가 됐어요. 38년 또는 40년, 교과서마다 약간 나와 있는 게 좀 달라서 40년 이후로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 재실시가. 삼미증식계획 3번이 되겠고요. 미국 공출제 40년대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아마도 4번을 함정으로 넣어놓은 듯하네요. 10년대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산미증식계획.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40번 볼까요? 다음 자료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산장려운동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물산장려운동. 지금 스튜디오가 많이 건조해요. 그럼 저는 지금 시원하게 물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냉면은 평양 물냉면. 키워드죠. 평양에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 평양 물냉면. 2번이 정답이네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은 것은 대구에서 먼저 실시가 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시전 상인들이 조직한 황국중앙총상회는 상권수호운동이죠. 상권수호운동. 서양 열강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 상권수호운동.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이 추진되었다. 독립문 하면은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정답 2번이었고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1번이랑.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이랑 물산장려운동은 시기도 다릅니다. 이건 1907년이 되겠고요. 시기가 좀 이렇게 다른데 비슷한 운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출제를 많이 하죠. 물산장려운동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러한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문제 들어가 볼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 근대 여성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 학교에서는 차별과 억압에 맞선 근대 여성단체의 활동을 조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찬양회,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다. 여성단체지요, 여성단체. 자, 여성단체 하면은 신간회 자매단체가 있어요. 신간회 자매단체. 1927년에 만들어진 근우회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권업회, 황무지 개강 저지운동의 보안회, 그 다음 송죽회는 1910년대 여성들이 조직한 단체가 되겠고요. 지금 이 내용은 신간의 자매단체다 보니 근우회가 정답이 되겠어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편이라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42번 박영희 선생님으로 풀 수는 없고요. 너무 어렵죠. 밑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관 및 북로군정서 사관 연성소 학도단장으로 활동하였다.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군을 비롯한 연합부대의 대승, 1920년 대전자령 전투부터 다양한 이 6차례 전투의 끝에 우리가 대승을 거둔 청산리 전투가 되겠네요. 봉천간자 산미통 기억나시나요? 봉천간자 산미통 이렇게 정리했죠. 그 중에 청산리 전투 문제가 나왔고 쌍성보 전투는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그 시기 북만주의 한국독립군입니다.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령에서 승리를 했죠. 1번, 4번이 한국독립군. 영릉과 흥경성 전투는 남만주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43번 가볼까요? 윤봉길 의사가 포함된 단체, 임시정부가 만든 김구 선생이 조직한 1930년대 한인애국단 문제입니다. 바로 그냥 나오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들어가 있는 한인애국단 문제 4번이 정답이고요.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이죠. 나석주, 김익상, 김상호. 중광단은 대종교에서 만든 이 중광단이 되겠고요. 이 무장투쟁운동. 중광단에서 북로군정서군으로 발전을 합니다.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박상진이 국내에서 조직한 이 무장투쟁 단체라 할 수 있겠어요. 1910년대 박상진, 대종교에서 만든 중광단, 나철 5.25, 1918년 김원봉 선생이 조직한 의열단은 20년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이었어요. 자, 44번입니다.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헷갈리신 건 꼭 필기해 두셨다가 오답 정리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꼭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국신민서사.
마치 우리가 국민의례 항상 외우는 것처럼 이걸 외워서 얘기를 해야 됐고 창씨개명을 해야 되는 시기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후가 되겠네요. 민족 말살 통치잖아요. 우리 민족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통치 방식 1번이 정답이고요. 조선형평사는 1923년 진주에 백정들이 주도해서 우리도 인간이다. 사회적 차별 철폐, 사회운동으로 차별 철폐, 형평운동을 단행하게 됩니다. 교육입국조서는 2차 가보게요. 1894년 그리고 95년 요때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게 됐고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10년대, 1908년에 만들어지지만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주로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정답은 1번이지만 2, 3, 4번의 시기도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돼요. 30년대 이후 민족말살 정책 1번은 찾아내기 쉬웠습니다. 자, 45번도 일제강점기예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제강점기가. 독립운동가 심층탐구. 우리 모두는 가해 사상변화와 독립운동을 탐구해보자. 찬성이야.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신채호 선생이 쓰신 글들이 되겠죠. 이 책이죠.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 문제네요. 신채호. 인물사 문제.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또한 의열단의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신 게 신채호 선생입니다. 1번이죠.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건 김규식. 대조선국민군단 하와이의 박용만. 하와이예요. 하와이.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 1번 신채호 선생이었어요. 자, 46번부터 이제 현대사로 향해 나아갑니다. 다음 발언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됐다. 남방만이라도 정부 만들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네요. (1946년)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발표됩니다. 깜짝 놀란 좌익과 우익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유니까 쭉 이어지네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좌우합작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그쵸? 유엔에서 한반도에서 이 남쪽 선거 가능 지역의 선거 결정,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 협상,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나고 5.10 남한 총선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46번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문제이긴 하지만 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는 뭐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현대사에서 나올 게 나온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문제. 자, 순서대로 가볼까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이게 나와 있고요. 한국광복군은 1941년에 40년에 만들어졌죠. 남북협상이 1948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광복 직후가입니다. 직후.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1946년이니까 46년 이후 남북협상 2번이 정답입니다. 나올 게 나왔죠. 또 나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47번 가볼까요? 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가 가를 실시하며 발행한 지가증권입니다. 당시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는 지주에게 현금 대신 이것을 지급하고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농지개혁법이죠. 토지 재분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두고 간 토지와 또 부자들의 땅을 국가에서 사들인 뒤에 땅을 나누어 주는 농지개혁법이에요. 농지개혁법. 1번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하였다. 친일파 청산은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서재필, 이상재 등이 주도하였다. 서재필, 이상재? 서재필은 독립협회죠. 이상재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자유전의 법칙으로
경제회전의 법칙으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농 또는 자영농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지주소작제 개념이 사라지게 되죠. 3번이 정답이고요. 농광회사가 설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난이도 있습니다. 2점이었네요. 48번. 밑줄근 전쟁. 이것은 전쟁 중이던 51년에 발행된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집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1950년부터 53년까지 벌어진 6.25 전쟁 문제입니다.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의 결과였죠. 이모군란의 결과고요. 6.25 하면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죠. 2번입니다. 경의선 철도 부설 배경을 파악한다. 일제가 일본이 1900년대 경의선을 부설했고요. 모두 수탈 목적으로 철도를 가설하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은 독립군 양성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광복 이후에 북한의 기습남 침으로 시작된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6.25 전쟁 문제였죠. 현대사는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그 다음 6.25 전쟁,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4.19, 5.18, 6월 민주항쟁, 네 번째가 각 정부 정책, 경제 파트, 마지막 북한과의 관계, 이게 나옵니다. 정해져 있어서 쉽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요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대부분 다 맞추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49번 보세요.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민주화운동 나왔죠. 3.15 부정선거 규탄, 1960년 이기붕의 이 부통령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4.19 혁명입니다. 다음 회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는 6월 민주항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부마민주항쟁의 경우에는 1979년 김영삼 총재의 영구 제명을 바탕으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겠고요. 87년 6월 민주항쟁, 1980년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요것도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1, 2, 3, 4번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 회차 무조건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이번에는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각 정부 정책이 나와 있고요.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등장했어요. 이 정부 시기의 문제가 아닌 걸 찾고 있고,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회담, 한일협정은 1965년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964년 6.3 시위예요. 6.3 시위. 연도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박정희 정부 시기죠. 박정희 정부. 삼선, 자 옳지 않은 거. 삼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1969년. 박정희 정부 시기. 베트남에 국군 파병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2002 월드컵이잖아요, 이거. 2002 월드컵. 2002 월드컵은 김대중 정부 시기가 되겠어요. 4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51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회차 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 강의, 해설 강의를 보실 거라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함께 하셔야 되겠고요. 맞은 문제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 정리해서 오답 정리, 이거 숙지하시고 다음 회차 또 한번 대비하시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실력 점검을 넘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가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뒤에서 응원하고 뒷받침해 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